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윤성 FNC의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WCP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기업 내용 살펴보고요. 수요 예측 결과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는 2차 전지 믹싱 장비 업체예요. 전극 공정 중에서 믹싱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전극 공정은요, 2차 전지의 양극판과 음극판을 제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돼요. 믹싱, 코팅, 프레스, 슬리팅. 믹싱 단계에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에 도전제와 바인더를 넣고 섞어서 슬러리 형태로 만들고요. 이 슬러리를 극판 위에다가 도포하는 작업이 코팅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극판과 활물질이 잘 붙어 있도록 눌러서 압축을 하는 프레스 단계, 마지막으로 배터리 조립에 사용되는 사이즈에 맞도록 자르는 슬리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믹싱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게 윤성 FNC라는 거죠. 양극판, 음극판을 형성할 기본 재료들을 아주 잘 섞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믹싱 단계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를 넣고 섞는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뭐야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뒀어요. 활물질은 산화, 환원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도전제는 양극과 음극 내의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인더는 활물질과 도전제 입자 간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들을 쉐키쉐키 잘 섞어서 양극판 위에다가 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믹싱 퀄리티에 따라서 배터리 셀의 출력, 성능, 질, 안정성에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믹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다루는 기업이 3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윤성 FNC와 TSI 그리고 JMS. 2021년 매출액과 수주 잔고 합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윤성 FNC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들과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 22년 반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하더라고요. 윤성 FNC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는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렇게 배터리 3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는 한데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니까요. 과거에는 LG엔솔과 삼성 SDI 향 납품에 주력을 해왔다면 현재는 SK온에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LG엔솔과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라는 거 아시죠? 이 얼티엄셀즈의 1공장 모든 믹싱 장비는 윤성 FNC가 담당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2공장도 모두 윤성 FNC가 수주를 따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2공장은 TSI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천안 공장의 믹싱 장비도 또 TSI가 공급을 하게 되면서 LG엔솔과 삼성 SDI는 TSI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네, 매출처를 좀 뺏긴 거죠. 그래서 윤성 FNC는 SK온과의 거래 비중을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고요. SK온의 중국, 헝가리 공장 증설에 따라 윤성 FNC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는 SK온의 믹싱 공정 전체를 윤성 FNC가 독점 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면요. SK온과 포드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우고 총 10조를 넘게 투자해서 2025년까지 미국의 공장 3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에 윤성 FNC의 믹싱 장비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윤성 FNC 측도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LG엔솔 때의 사례처럼 미국 공장은 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니까 안성 2공장 신축을 미리 결정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회사 수주 잔고를 보면요. 현재 2,372억 원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수주건이 작년 10월에 1,159억 원 규모거든요. SK온의 중국과 헝가리 공장 신규 수주가 집중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SK온에 집중을 하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남아있는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적 볼게요. 2021년에는 코로나 물류 대란으로 납기도 지연됐고 또 우리 사주를 발행하면서 비용 처리된 것도 있어서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물류난의 숨통이 트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매출도 2020년 연간 매출액의 80%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잘 유지될지 더 성장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유사기업으로 PNT와 대보마그네틱, NCS를 선정했는데요. 왜 대표적인 경쟁사 TSI가 안 보이느냐? 2021년 기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제외해버렸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굳이 제외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공모가는 22년 상반기 연한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 할인율 14.73%면 너무 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TSI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윤성 FNC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 TSI의 퍼보다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서 공모가가 적정하진 않은 것 같다, 좀 비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11월 공모주 총정리 첫 번째 영상에서 계산 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격이 좀 아쉽다 보니까 윤성 FNC도 WCP의 꼴이 나는 건 아닌가, 안 그래도 우려스럽기는 했는데요. 결국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경쟁률 67.49대 1을 기록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지만 100대 1을 채 못 넘긴 거예요. WCP가 33.28대 1이었거든요. WCP보다는 2배 정도 높지만 큰 의미는 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는 53,000원에서 62,000원을 제시했었는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23.87%밖에 안 됐어요. 가격 미제시를 포함하면 훨씬 높아지긴 하는데 우선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건수 기준 85.44%나 되거든요. 참여한 기관의 거의 대부분은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냈다는 뜻이죠. 특히 49,000원 미만을 제시한 비율이 78.30%나 됩니다. 건수 기준.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4.86%, 수량 기준 0.14%로 진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나 처참한 수요 예측 결과를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49,000원의 확정을 짓습니다. 하단보다 7%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낮추려면 조금 더 확 낮춰주지. 기관들도 49,000원 미만을 써낸 게 거의 단데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977억 원, 시가총액은 약 3,910억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리니까 감안하셔야 하고요. 상장일은 11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했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5%, 구주 매출 15%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박치영 대표이사고요. 대표의 구주 매출 좋지는 않죠. 우리 사주조합에 5%가 배정됐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 실권의 가능성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 개요 살펴봤고요.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한번 볼게요. 29.8%,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1,165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고 또 기존 주주 비율은 6.1%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프리미어 루미너스 3호 투자의 유통 가능 물량에는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윤성 FNC의 최대 주주가 프리미어 루미너스에 100만 주를 매도하면서 IPO 완료 후에 20만 주를 재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만 주를 팔기는 하지만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면 내 입장에서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20만 주는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받겠다라는 거죠. 순순히 100만 주를 다 팔기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때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요.
프리미어 루미너스의 유통 가능 물량은 38,364주까지 떨어지게 돼요. 콜옵션을 과연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 차이가 또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뒤에는 프리미어 루미너스의 물량 4.8%와 미래에셋증권의 0.5%가 추가로 유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정리할게요. 경쟁률 낮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85.44%나 됐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7.5% 낮은 49,000원에 확정이 됐다. 조금 더 낮춰줬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유통 가능 물량은 29.8%, 기존 주주 비율은 6.1%, 유통 가능 금액 1,165억 원으로 가볍지 않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패스를 외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패스를 하다 보면 아마 11월에 또 할 만한 공모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 결과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4가지 포인트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가격 메리트,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 중에 3번과 4번은 윤성 FNC는 이미 매력이 없습니다. 탈락. 1번과 2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주주는 프리미어 루미너스 사무투자죠. 작년에 윤성 FNC 100만 주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270억 원을 주고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냥 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주당 매수 단가는 2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의 거의 절반 가격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1개월 뒤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물량도 추가로 풀린다고 했잖아요. 미래에셋증권의 취득가액은 25,000원입니다. 미래에셋도 1개월 뒤에는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밸류에이션 한번 해볼게요. 공모가 기준으로 윤성 FNC의 펄을 계산하면 14.22배가 나와요. 그렇다면 TSI의 15.21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높다, 상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TSI의 펄만 딱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했고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52,42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 플러스 7%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점수를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늘 하듯이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330억 원 기준. 마찬가지로 TSI의 펄만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62,906원이 나옵니다. 공모가보다 28%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가에 좀 접근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공모가를 밴드 하단 미만에 확정했던 사례들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즈맵, 샤페론, 선바이오, WCP,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면 WCP만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시초가 하한가로 출발했는데 심지어 그게 가장 고가였어요. 근데 문제는 윤성 FNC가 바로 이 WCP와 가장 비교가 되기 쉽다는 거죠. 같은 2차전지 섹터고 환매 청구권이 붙었고 가격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큰 차이가 좀 있다면 유통 가능 물량, 기존 주주 비율, 유통 가능 금액, WCP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었던 완전 대어였고요. 윤성 FNC는 시가총액 3천억 원대로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가능 금액도 거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CP처럼 막 최악의 결과까지 치닫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기는 하죠.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나 느낌은 좀 비슷하지만 상장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기는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요, 일반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주관적인 견해를 의미합니다.
밴드 하단 미만으로 확정된 49,000원은 아주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TSI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윤성 FNC가 TSI보다는 매출 규모도 크고 이익률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러면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를 참고하면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참고 시 22년 예상순이익이 330억 원으로 전망이 됐죠. 330억 원 기준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보면 공모가 플러스 28% 수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우선 접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WCP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정답은 모르죠. 이런 의구심을 투자자들이 가진다는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장일 매수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래도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 WCP보다는 윤성 FNC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막 시초가 하한가로 출발해서 거기서 또 하한가 근처까지 빠져버리는 이런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청약해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SK온과 포드 합작 공장의 추가 수주권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여러분들도 장점과 단점, 불안 요소, 기대 요소, 조건들 다 비교를 해보시고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또 붙었으니까 지켜보겠다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WCP의 악몽을 지울 수가 없다,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맘 편히 패스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 보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이 24만 9,346주거든요. WCP 때는 6만 8천 건이 넘게 유입이 됐지만 최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했던 종목들에는 2만 건, 15,000건, 2만 5천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윤성 FNC 3만 건 정도를 잡아봤고요. 3만 건 기준의 균등은 8.3주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청약일에 추이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24만 5천 원 증거금으로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DTNCRO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